네, 추신남 19-2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삼성전자의 기업 기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대적으로 기사 나온 거 좀 보셨을 거예요. 바로 삼성전자의 비메모리도 1등 하겠다라고 해서 땡땡땡조 승부수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3조 원을 쓴다라고 하네요. 비메모리도 1등 하겠다. 2030년 목표로 대대적 투자, 모바일 AP 이미지 센서 육성한다. 전문 인력 1만 5천 명 채용키로 한다라고 해서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비메모리 부분의 세계 1위로 올라서기 위해 133조 원 투자하고 전문 인력 1만 5천 명 그 다음에 채용한다라고 했습니다. 메모리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삼성전자가 메모리 쪽에선 향후에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라 모바일 AP, 퀄컴이 지금 1등이죠. 이미지 센서, 소니가 잘하죠. 등 비메모리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이를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내놓은 것이다. 라고 해서 관련된 내용들이 쭉쭉쭉쭉 나와 있어요. 이거는 워낙에 많은 그 매체에서 다뤘던 내용이고요. 여러분 말이 133조죠. 삼성전자 1년 매출 아마 18년도 매출이 250 몇 조일 겁니다. 그 절반 이상을 투자한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엄청난 금액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특히 삼성 이제 면접 보러 가시는 분들이 생기게 될 텐데 어떤 내용인 건지 제가 하나하나 좀 따로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자료 꼭 참고하시길 바래요. 일단 맛보기로 지금 보는 겁니다. 두 번째 기사 메모리 신화 이건희 이어서 이재용은 비메모리 최강자 도전한다. 역시 마찬가지죠. 반도체 비전 2030 공개한다. R&D 73조, 생산시설에 60조, 종합 반도체 1위 기업 청사진이다. 중소 팹리스 업체의 특허 지원,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도 강화한다. 메모리 의존도 낮추고 다각화, 업황 따라 출렁이는 수익 구조 개선하겠다. 자, 시스템 반도체 육성 전략 관련된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모바일 프로세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핸드폰에 들어가는 모바일 프로세서는 퀄컴 1등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를 보면은 왼쪽에 있는 하얀색이 메모리, 오른쪽에 있는 것이 비메모리. 그래서 보통 한 7대3 정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엑시노스 요거 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의 흐름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삼성전자에서 이재용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엄청 때려주네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1월 비메모리 반도체, CPU, 이 컴퓨터에 들어가는 거, 모바일 AP, 그다음에 이미지 센서, 파운드리 등 시장 성장과 가능성에 주목하며 2030년에는 메모리 1위는 물론 비메모리에서도 1위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먹고 살게 반도체 중에 비메모리라고 생각한 거죠. 세 번째 기사 한번 볼까요? 자, 메모리는 타의 추종부로 하는 한국이지만 비메모리의 점유율은 겨우 4%밖에 안 된다라고 해서 비메모리 시장이 얼마나 큰지 메모리의 2배, 여기는 이제 2배라고 나왔네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수요 폭증한다. 반도체 설계하는 팹리스 분야는 50대 기업 중 한 곳이 중국에도 뒤져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어서 메모리 시장의 점유율 보세요. 한국이 4.1%밖에 안 되고 실제 우리나라가 반도체 잘한다 하지만 그럼 비메모리 시장일 뿐이고 사실 미국 쪽이 다 꽉 잡고 있다. 첫 번째 단락, 한국은 D램과 낸드 플래시에서 초강자로 군림하고는 있지만 실제 비메모리 시장에서는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 강국이라 자부하지만 따지고 보면 메모리 강국이다.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에는 파운드리 위탁 생산하는 거예요. 팹리스 설계 전문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AP, 그 다음에 이미지 센서 등이 속한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팹리스 경쟁력은 미국,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에도 뒤처진 모습이다. 팹리스는 한국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메모리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즉 메모리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다품종 소량 생산이 아니라 소품종 대량 생산이라고 봐요. 거의 뭐 변형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쪽 시스템 반도체 쪽, 특히 파운드리는 뭐예요? 각각의 업체들이 요구하는 반도체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맞게 커스터마이징 해야 될 거고요. 설계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성격이 좀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는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장치 산업의 특성을 갖고 있는 반면 팹리스는 창의적인 회로 설계 능력이 요구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조금 더 기술도 난이도 높다라고 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제가 다음번 강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의 반도체는 이건 메모리 이건 비메모리가 아니라 두 가지가 혼재된 반도체가 많이 쓰일 것이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 쪽의 강자가 비메모리를 진입하는 것보다 비메모리 시장 쪽에서의 그 강자가 메모리 진입하는 게 훨씬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거기에 있어서의 쟁탈전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파운드리 키우는 삼성에서 대만 TSMC 막 따라잡고 있다. 그래서 5나노 공정 개발 이것도 말씀드렸었죠. 취신남에서 테슬라 자율주행차 칩 생산도 말씀드렸고요. 기술력 확보, 고객사도 확대하고 있다. 라고 해서 파운드리 시장에 크려고 하면 일단 고객사 확보가 선점이 되어야 돼요. 각 고객사에 맞는 아까도 나왔지만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런 차원에서 133조를 투자한다라고 하는 삼성전자 비메모리 1등 전략이 나온 겁니다. 자, 두 번째 기사 볼게요. 현대차입니다. 고맙다 땡땡땡땡땡. 1분기 실적 V자 반등이네요. 어떤 차 때문에 1분기 실적이 V자 반등을 했냐? 팰리세이드죠. 고맙다 팰리세이드. 현대차 1분기 실적 V자 반등. 1분기 영업이익이 21%가 껑충했다. G90 등 신차로 국내 장사 잘했다. 글로벌 판매는 소폭 줄었다. 괜찮아. 더 이상 몇 대를 더 많이 파느냐보다도 한 대를 팔더라도 더 많이 남겨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중국 시장은 여전히 고전 19% 줄어들어 돌파구 시급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대형 SUV에 대한 수요, 니즈가 강력하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없어서 못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팰리세이드가 현대차를 지금 먹여 살리고 있다라고 보시고요. 자, LG전자 나왔죠 이거. 3조 적자 못 견디고 특단 조치. 어떤 사업 볼까요? 제가 일부에서는 전장 쪽 잘 나간다고 했는데 어느 쪽이 못 나가고 있습니까? 스마트폰 쪽이죠. 3조 적자 못 견디고 특단 조치. LG전자 휴대폰 생산 해외 이전이다. 인건비 절감의 경쟁력 확보. 평택 공장 인력 재배치 불가피. 창원으로 많이 간다고 하대요. 국내 부품사 연쇄 충격 우려해서 평택 스마트폰의 생산 대수가 연 400에서 550만 대였는데 근무인력 2,000명이라고 합니다. 어디 갑니까 이 사람들. 이래서 LG전자가 이번 상반기 때 안 뽑은 것 같아요. 아무튼 참 스마트폰 좀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건지 아니면 어떤 또 대단한 깜짝 쇼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참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좀 시그니처 가전 만드는 기술력으로 휴대폰도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다음 패션으로 갈게요. 땡땡땡의 힘준이 매출이 쑥 올랐대. 어딜까요? 힌트! 일부에서도 아까 백화점 아울렛의 뭘로 들어온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디에 힘줬다? 온라인에 힘줬더니 매출이 쑥 올랐다. 삼성물산, 한섬, LF 등 편집샵, 백화점에서 편집샵, 의류에서 편집샵, 뷰티에서 편집샵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입니다. 전용 상품 확대하면서 방문자 늘고 판매 증가했다. 패션 업체들이 도입한 온라인몰 전용 서비스가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삼성물산 패션 SSF 샵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의 한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LF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SI, 그 다음에 이랜드 그룹까지도 다 각각의 대형 패션 업체들이 어떤 식의 온라인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관점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실적.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게 실적 기사거든요. 자, 카카오, LG생건, 네이버, 아모레 등 어떤 실적을 나타냈나 한번 보시죠. 자, 간판 업종 1분기 실적 희비. 자, 카카오는 광고 실적 개선 효과, 네이버는 투자 효과가 좀 미미. 화장품 선 중국 공략의 희비. LG생건이 영업이익도 3천억 돌파하네요. 자, 인터넷. 카카오는 영업이익이 작년 1분기 대비니까 항상 전년비 대비죠. 104.5% 증가했고 네이버는 마이너스, LG생건 플러스, 아모레 퍼시픽 마이너스, 현대건설 마이너스, GS건설 엄청난 마이너스네요. 실적 기사 여러분들 꼭 보세요.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가 중요하죠. 자, 광고 실적 개선에 따른 수익성 개선 효과 카카오, 그 다음에 네이버, LG생건과 아모레 퍼시픽도 역시 중국 사업 성과에서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라는 내용. GS건설은 왜 그리 못했어? 작년 1분기에 사우디아라비아, 라빅 프로젝트 등 해외 사업장 두소 곳에서 작년 1분기에 깜짝 실적 때문에 올해 1분기는 사실상 못했다라기보단 기저효과라고 하네요. 이런 관점으로 파악을 하자. 두 번째 기업 실적 기사 LG삼총사라고 하네요. 자, LG가 쭉 나왔네요. LG화학 영업이익 마이너스 됐네요. LG디스플레이 적자 확대네. 아직 예상치인가 보네요. LG상사도 마이너스, S51 플러스, 제일기획 플러스, 더존비전 플러스, W게임즈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메인은 LG니까 LG화학, 디스플레이, 상사 등 LG삼총사의 올해 1분기 실적이 모두 작년보다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자,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 LG화학 석유화학 부분은 주요 제품 스프레드 회복 등으로 수익성이 개선됐으나 대산 NCC 공장 정비로 개선폭이 크지 않았다. 전지 계절적 비수기와 함께 ESS 화재에 따른 이해성 비용 등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뭐 비상영용 체제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LG 상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좀 안 좋네요. 관련해서 여러분들 실적 항상 점검하셔야 되고, 면접 가신다고 하면 실적 들고 가야죠. 다음에 그랩입니다. 그랩. 이게 그랩 그 CEO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랩 처음 나온다고 했을 때는 반대가 되게 심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택시들이요. 근데 땡땡땡 택시 요금제로 공유차 반대를 해소한다고 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토론 면접에 이 주제 나올 수 있거든요. 너는 택시기사 편이니 아니면은 카풀 편이니 라는 뭐 극단적으로 나눈다면 그때 여러분들 안에 근거로 쓸 수 있는 거죠. 어떤 요금제냐면 탄력적인 택시 요금제로 공유차 반대를 해소했다는 겁니다. 동남아 최대 차량 공유업체 싱가포르 그랩 밍마 사장. 피크타임에는 비싼 요금 받고 손님 적을 땐 싼 요금 적용시켜서 반대하던 택시를 내 편으로 일반 택시보다 안전도도 5배에서 온라인 진료까지 사업 확장. 즉 그냥 우리가 진짜 뭐예요, 공유자동차 서비스 그런 플랫폼은 그냥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비즈니스가 창출되어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뭐 택시 같은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상상할 수 없었던 부가가치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빨리 차량 공유 서비스는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택시기사들 뭐 이런 얘기 해주는 거죠. 그런 토론 면접의 어떤 근거로서 좀 가져가시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우리은행, 이건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 지금 우리은행 모아놓은 기사에 제가 껴놨는데 우리은행 고객이익이 최우선이라서 방카슈랑즈 펀드 최강자라고 하네요. 펀드 잔액 지난달 말에 20조 첫 돌파. 수수료 수익도 4년새 22.2% 늘어. 고객 맞춤형 투자상품 판매 효과. 이게 여러분들 지금 우리은행 지원하시는 분들이 꼭 가져가셔야 할 내용이에요. 은행이 항상 욕먹는 게 뭡니까? 돈놀이, 이자 장사하는 거잖아. 그래서 항상 은행이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은 비이자 수익을 확대하려고 하죠. 다양한 금융상품을 팔려고 하고 특히나 WM 쪽으로 많이 가려고 하니까 요거 얘기해야 되겠네요. 방카슈랑스 판매 1위, 펀드 판매 1위, 우리은행이 지난해 거둔 성과라고 합니다. 국내 빅4, KB국민, 신한, KEB 하나, 우리 가운데 유일하게 금융주주 체제가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 있어서의 도움도 못 받았어. 그런데 1위라고 하는 거죠. 관련된 내용 꼭 읽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0번째 기사, 항공산업 땡 고수익 신규 노선 잡아라. 자, 국가 이름이 하나인 것은 중국, 일본 보통 그렇게 표현하죠. 어딜까요? 바로 중국의 고수익 신규 노선 잡아라 해서 항공사들 총력전이다. 자, 중국 운수권 배분이 D-8이라고 합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LCC 국내 7개 항공사 뛰어들어서 인천에 출발해서 베이징, 상하이 등 허브공항 노선 불꽃 경쟁. 진에어 노조는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그래서 노조 불이익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만 볼까요? 중국행 항공기 신규 노선에 대한 운수권 배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항공사들이 수익성 높은 신규 노선을 따내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가격이 좀 많이 다운됐으면 좋겠네요. 다음 기아차 갈까요? 기아차도 땡땡땡땡땡 올라탄 깜짝 실적. 기아차의 차 이름 다섯 글자로 된 거 뭡니까? 우리나라에 없는 텔루라이드죠. 똑같죠? 현대차도 아까 팰리세이드로 V자 반등, 기아차도 텔루라이드 올라탄 기아차 깜짝 실적. 1분기 영업이익 94% 늘었다. 통상 임금 합의로 4,300억 원 유입됐고 신차 효과로 하반기 더 좋아질 것. 기아자동차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왜? 2월 북미에 출시한 텔루라이드 아직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엔 팰리세이드가 출시됐고 미국에는 텔루라이드가 출시된 거죠. 이게 날개 돋친 듯 팔린 것이 큰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고요. 전년에 통상임금 소송으로 예상됐던 손실액 1조 원, 이것이 4,300원 회복한 것도 도움됐다라고 해서 기아차의 실적 기사 보고 가시죠. 다음에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땡땡과 땡땡땡이 새 동력이다. 3년의 승부. 네이버가 그 한성숙 대표인가요? 그 사람으로 바뀌고 나서 이제 실적마다 이렇게 좀 나와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어떤 거였냐? 쇼핑. 그 다음에 B2B가 우리의 새로운 먹을거리다. 3년의 승부 볼 거다. 한성숙 대표 1분기 컨퍼런스 콜. 쇼핑 스토어 30% 늘어서 26만 개. 새로운 이커머스의 새로운 강자죠.
모바일 새 버전 사용자 74%, 라인 등 신사업 투자로 정체. 매출 1조 5천억 원, 영업이익 2,062억 원이다. 네이버가 커머스, 기업 간 거래 사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제시했다. 검색 서비스, 모바일, 라인에 이은 신규 사업을 새 먹거리로 육성해서 3년 내에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이고, 또 올해 상반기 네이버 서비스 내 동영상 판을 신설하는데 콘텐츠 역량도 강화한다. 저도 이거를 이제 네이버에도 게시를 해야 되겠네요. 아무튼 검색, 모바일 전환, 라인 성공에 이어서 커머스와 B2B 이거 관련해서 먹고 살 거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쪽인지 꼭 여러분들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B2B는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죠. 네이버가 클라우드 시장에 도전한다라고 한 내용. 그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에 쿠팡도 밤에 주문하면 새벽 배송해준대요. 뭘? 어떤 제품을? 옷이라고 합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배송해준다. 휠라 등 40여 개 브랜드 대상. 쿠팡에서도 자정까지 옷을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 받아볼 수 있다. 이거 필요한 사람도 있을 텐데 좋네요. 마켓컬리네 완전히. 아디다스, 케빈 클라인, 리복, 휠라 등 국내 40여 개 브랜드 인기 상품을 로켓 배송과 와우 배송으로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자, 로켓 배송은 자정까지 19,800원 이상 물건을 주문하면 다음날 받아볼 수 있는 쿠팡 서비스죠. 사실 이걸로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고 1조 원 손실봤다라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한다고 하는 거죠. 와우 배송은 뭐냐? 자정까지 주문한 물건을 다음날 새벽까지 와우 벌써 온 거야? 그래서 와우 배송인가 봐요. 이건 주문 금액에 상관없이 배송받을 수 있고 무료 반품 서비스도 제공된다라고 하네요. 끝내주네. 똑같이 뭘 따라합니까? 아마존 따라하네요. 패션 상품은 구입 후에 30일 이내에 무료로 교환 반품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야, 끝내주네.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쿠팡의 목표는 하나죠. 사람들이 이제 모든 이런 주문 서비스를 쿠팡에서 하게끔 만들어 놓는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손정희 씨가 투자하나 봐요. 아무튼 성공할지 안 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다음 게임 산업. 자, 위기의 배틀그라운드죠. 어떤 논란이냐? 바로 유해성 논란에서 해외에서 일단 제동이 걸리고 있다라고 하네요. 4억 명 즐기는 한국 대표 게임인데 유혈, 폭력 콘텐츠 지적에 중동, 인도, 네팔 등서 금지령, 크래프톤 장애 주가 반토막, 또 WHO가 내달에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다고 해서 K게임의 글로벌 경쟁력에 암초가 걸린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게임 쪽 지금 뭐 사실 상반기 때 게임 회사 뽑는 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뭐 채용을 진행하긴 할 테니까 그때 있어서 그러니까 또 이런 또 대외적인 악재가 좀 많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관광 산업입니다. 세계 최대 크루즈도 품는 인천에 가지고 인천에 전용 터미널이 생겼죠. 아시아 시장 연 41% 고성장, 크루즈 관광 경제 효과가 5조 원이라고 하네요. 이 경제 효과는 사실 선정하는 게 약간 좀 뻥튀기 된 측면이 있긴 한데 정부 해외 선사 초청 마케팅, 큰손 중국 관광객 유입 기대된다라고 해서 부산, 제주, 여수광양, 속초에 이은 국내 5번째 크루즈 전용 터미널. 이러면 이제 크루즈를 가지고 한국에다 배를 대고 여러분들 크루즈 관광 가보셨나요? 이 크루즈 관광을 가다 보면 이제 이런 크루즈 터미널이 있는 곳에 배를 대놓고 거기서 잠깐 관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인천에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전 세계 크루즈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인천에서 딱 정박을 해놓고 그쪽에 있어서의 관광 즐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좀 봐주시길 바라고요. LG 디플입니다. 아까 힘들다고 했죠. 계속 적자. OLED로 어떤 OLED 만드냐? 땡땡땡 OLED라고 합니다. 어떤 OLED일까요? TV OLED, 그 다음에 차 OLED. 뭐 TV는 당연한 거니까 차 쪽이 이제 조금 더 그러니까 태양 쪽으로 간다는 거죠. 한상봉 부회장 에너지 쏟아붓자 위기 극복 전략 밝혀. 중국의 저가 공세로 LCD 부진 3분기 만에 다시 적자됐죠. 대형 OLED 승부수 띄우고 차량용 시장 개척 도우님 벤츠 외 추가 고객 확보 나선다고 해서 사진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 25일 경기 파주 사업장에서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비 오는데 비옷 입고 하고 계시네요. 참 힘들죠. 그래서 요거 나왔네요. 경영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형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 패널 확대하겠다. 차량용 플라스틱 POLED 수요처 경쟁력 증대하겠다. LCD 수익성 향상하겠다라고 하는 3대 사업 전략이라고 하네요. 아무튼 LG 디스플레이어 살아나라. 기업 실적 또 나왔네요. 글로비스, 위아, 호텔 힐라 등이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글로비스 플러스, 현대 위아 흑자 전환,
호텔 신라 플러스, 효성 TNC, 이건 아직 안 나왔네요. 현대 종합상사 플러스, 효성중공업 아직 안 나왔고, S1 마이너스, 롯데 정밀항 마이너스, 삼성카드 아직 안 나왔네요. 아무튼 관련된 또 웬만하게 여러분들이 다 지원할 기업들 다 실적이 나왔으니까 점검해 주시고요. 자, 트렌드 90년생이 온다. 이분 이몽택. 결국 우린 모두 꼰대가 되지만 적어도 괴물은 되지 말아요죠 해서 여러분들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책이거든요.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90년생이 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CJ그룹에서 신입사원 교육과 브랜드 마케팅 업무 저랑 같이 들어갔더라고요. 저보다 나이는 조금 어리긴 한데 아무튼 이분도 이제 회사는 좀 그만두셨고 여러분들 어떻게 특징 지었냐면은 즉각적이고 촘촘한 90년대생. 핵심 특징은 간단 재미 정직이다. 본인이 신입사원 교육 담당이라면서 인정원에 있었나봐요. 이분은. 왜 저는 못 봤죠 이분은. 악마족의 역할하다 문제인식. 나도 젊지만 그들 눈엔 아재다. 30, 40대 겨냥의 책을 펴냈는데 오히려 90년대생이 많이 읽어서 자기 세대 알고선 힐링된다 해. 상사 필독서 평가 부끄럽지만 90년대생 관심 환기 목적이로 차기 주제로 관종에 대한 열공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한번 좀 읽어보세요. 인터뷰 읽어보시면 좋고요. 여러분들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좀 읽어보시면 좋고요. 아무튼 기업은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한 4, 5년 후에는 회사의 허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때마다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죠. 또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 소비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트렌드 똑똑한 땡땡땡의 소비자가 온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시살롱 제가 예전에 MZ세대에서 밀레니얼 Z세대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분의 어떤 그 타이틀에서 따온 거였는데요. 또 비슷한 내용입니다. 똑똑한 이중성의 소비자가 온다라는 겁니다. 밀레니얼 세대 또 나오죠. 가장 큰 가치는 취존입니다. 취향입니다. 존중해 주시죠 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젊은 세대의 맛집 탐방, 인증샷 문화가 허세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있어빌리티 인증샷은 남들도 다 있으니 나도 샀다는 개념이 아니라 나는 그냥 이렇게 취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존중해라 라고 한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 대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이런 소비 트렌드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마케팅 쪽, 그 다음에 유통 쪽 지원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분 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는 이러한 이중성을 나만의 가치관이라는 상자 안에 함께 넣어두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다. 그 여러분들이다라고 정의내리고 있으니까 마지막 두 기사 있죠. 90년생이 온다와 똑똑한 이중성의 소비자가 온다. 이 기사는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쉬신남 19-2회도 마치겠습니다. 마치고요. 제가 빨리 서둘러서 삼성 관련된 모음 기사 면접 보러 가셔야 되니까,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메모리 133조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의미인지 만들어드리고요. 신한은행 관련해서 만들어드리고, 또 면접 답변, 인성 역량 질문 어떻게 답변하면 좋은지 그것도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 하고 있다고 믿고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콘텐츠로,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